반갑습니다. 셀닥족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속성 강의 콜이나 안 잡아 1강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스탠다드 IO와 베리어블이라고 돼 있어요. 프로그램의 특징을 중심으로 스탠다드 IO와 베리어블이라는 제목으로 1강 시작. 자, 여기서 잠깐 이 강의에서 이제 베리어블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걸 공간이라고 많이 표현할 거예요. 이게 스탠다드 IO라고 표현을 한 거는 사실 막 엄청 특별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인풋 키워드랑 아웃풋 키워드를 합쳐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표현한 거예요. 엄청 대단한 용어가 아닙니다. 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프로그램들의 예시들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제 메신저로 카카오톡 많이 쓰죠. 웬만한 웹사이트 들어갈 때 웹 브라우저로서 크롬 같은 거 많이 쓰죠. 그리고 데스크탑 앱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모바일 앱으로도 그렇고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런 게 다 이제 프로그램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의 특징을 조금 알고 시작하면 코딩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프로그램이 3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거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3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내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편하게 나눠놓는 거예요. 인풋이라는 건 프로그램 안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풋, 아웃풋,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본 거죠. 프로그램 내부로 데이터가 이동할 때 그걸 이제 인풋이라고 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데이터가 생성, 복사, 삭제, 어떤 변경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풋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유저로부터 또는 유저가 아닌 그 어떤 프로그램 바깥의 어떤 것으로부터 프로그램 안쪽으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반대로 아웃풋이라는 건 유저에게로도 괜찮고 아니면 프로그램 바깥의 어떤 파일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이따가 예시로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바깥으로 데이터를 내보내주는 거죠. 그걸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풋과 프로세스, 아웃풋이라는 그런 일종의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간단한 명령어들을 먼저 배우고 좀 쓰임새를 예시로서 정리를 할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는 키워드를 보면 인풋 부분에는 인풋이라는 키워드가 있네요. 직관적으로 인풋이라는 키워드를 배울 거고요. 프로세스 부분에는 는 표시가 있죠. 이퀄 표시가 있어요. 이퀄 표시를 언제 쓰는 건지, 이퀄 표시가 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거를 배울 거예요. 아웃풋 부분에는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있죠. 그 명령어를 배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아웃풋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우리는 제일 쉬운 방법을 배울 거예요. 여기서 터미널을 통해 텍스트로서 유저에게 보일 거예요. 아웃풋이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웃풋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의 아웃풋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웃풋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비유를 좀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서비스라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서비스라는 게 서브를 한다는 거죠. 누가 서브를 하냐 하면 여기서 이제 회사 쪽에서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서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라는 말은 항상 한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고객이 회사한테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아웃풋이 마찬가지예요. 아웃풋이라는 건 항상 프로그램에서 유저 방향으로 아웃풋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는 이 디벨로퍼가 프로그램 입장에서 아웃풋을 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입장에서 아웃풋이니까 내가 아웃풋을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반대로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을 유저로서 바라볼 때가 있겠죠. 디벨로퍼가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쓰고 나서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나서 유저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이때는 출력을 받아내야겠죠. 그러니까 아웃풋의 방향은 일정해. 항상 프로그램에서 유저로 아웃풋의 방향은 일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디벨로퍼의 입장이 됐다가 유저의 입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배울 프린트라는 명령어가 조금 이상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뜻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입장을 불명확하게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이것도 다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고객한테 회사가 서비스를 줄 때, 그러니까 CEO가 그 서비스를 말할 때는 우리가 서비스를 줄게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CEO가 고객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경우도 있겠죠. 신분을 숨기고 고객센터 같은 데를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럴 리가 별로 없겠지만 디버깅용으로
서비스를 받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서비스의 방향은 일정하되 그 CEO가 서비스를 준다, 받는다 말을 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속성 강의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어떤 걸 어떤 걸 출력단에서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디스크에 파일로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사용자에게 직접 텍스트로서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디스크에 파일로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출력을. 이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이 디스크한테 출력을 해주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PC 혹은 다른 어떤 서버에 출력을 내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패킹된 데이터의 형태로 네트워크로 출력을 내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출력단에서 프린트라는 키워드를 알아볼 거예요. 이제 프린트하고 괄호 안에 5라는 수를 집어넣으니까 저렇게 5라는 수가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터미널에 괄호 안에 있는 어떤 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꼭 이렇게 한 자리 수거나 아니면 뭐 정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6.7이라는 수를 집어넣어도 6.7이 그대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 우리가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4.7 더하기 1.9라는 어떤 연산이 덜 된 식을 집어넣어도 연산을 해서 6.6이라는 수가 터미널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숫자가 아닌 다른 걸, 문자열을 출력하는 예시인데 아까 숫자랑 다른 점은 쌍따옴표로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쌍따옴표로 P를 감싸고 프린터 안에 집어넣었는데 터미널에는 P만 나왔네요. 그러니까 쌍따옴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문자는 한 자리가 아니어도 되고 뭐 띄어쓰기 같은 걸 포함할 수도 있어요. 뭐 대문자, 소문자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여기 헬로 월드라고 써 있는 걸 보면 헬로 월드가 그대로 터미널에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다음에 배울 건 프로세스 부분이에요. 사실 프로세스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우리가 아웃풋과 인풋 단에서의 어떤 예시들은 이제 더 안 배울 건데 이 프로세스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라고 딱 정의를 하기가 애매해요.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명령어들의 순서가 존재하고 어떤 명령어를 어떤 순서로 작성하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달라지고 커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들이 어떤 순서로 조합될 거냐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보통.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은 다 이 프로세스 부분인 거예요. 실제로 오늘 배울 건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 한 과정만 배울 거예요. 프로세스라는 게 근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건데, 첫 번째는 저장이에요. 여기 보이는 건 메모리상의 어떤 부분에 5라는 수가 써져 있죠. 이걸 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연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계산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처리에서의 저장과 연산은 두부 자르듯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장이 들어가고 저장을 하는 과정에서도 연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산 과정을 보면 어떤 메모리상에 22라는 숫자와 마이너스 9라는 숫자를 더해서 13이라는 숫자를 어떤 다른 메모리상에 저장하겠죠.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연산을 수행할 때 연산만 있는 것 같지만 저장이 필연적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처리 단계에서의 어떤 이퀄 표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이제 코드상에 보면 벨은 5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메모리상에 벨이라는 레이블이 달린 공간에 5라는 수를 저장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는 표시가 같다의 표시가 아닌 거지 저장의 표시인 거예요. 뭐 할당하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장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상에 5라는 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벨이라는 레이블이 달린. 그래서 이렇게 벨이라는 레이블이 달린 저장 공간에 5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 4.2라는 소수를 저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9.3이라는 수와 8.7이라는 수를 더해서 그 결과를 벨이라는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 출력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벨이라는 저장 공간에 문자열을 집어넣는 거지 사실 그게 아니지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진짜 말하고 싶다. 아, 코린이.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안에 하나의 문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자열 자체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띄어쓰기를 포함해서 대문자, 소문자를 다 구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메모리상에 벨이라는 저장 공간에 헬로 월드를 집어넣어서 넣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는 표시가 저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출력단에서 프로그램이 유저한테로 아웃풋을 내보낸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지금은 반대로 프로그램이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유저가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유저가 입력했다라는 걸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이제 고객이 어떤 회사를 상대로 컴플레인을 걸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컴플레인의 방향은 항상 일정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회사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쓰는 입장에서 프로그램이 입력을 받는 걸로 이해하고 작성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고 나서 실행시킬 때 유저의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죠. 유저의 입장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입력을 받는 거지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고 실행할 때는 유저의 입장에서 입력을 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온 거죠. 이게 CEO 입장에서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고객센터의 CEO가 직접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죠. 회사를 디버깅하기 위해. 이때는 컴플레인을 회사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 CEO가. 좋은 예시 같진 않은데.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입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입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그 유저한테 직접 터미널로 텍스트로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유저한테 안 받아도 되고, 꼭 텍스트로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의 형태로 터미널로 유저한테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것만 배울 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금방 계산되죠? 여기까지만 배울 거예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입력을 줄 수 있는지를 보면, 디스크에 파일을 직접 우리가 읽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입장인데도 입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입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트워크에서 패킹된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서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력 부분에서 인풋이라는 키워드를 배울 건데, 여기 저 코드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인풋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저장을 필요로 해요. 밖에서 입력 받은 수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지. 저런 코드의 명령어를 쓰면 터미널에는 커서가 깜빡깜빡이고 있는 거죠. 깜빡깜빡 입력해달라고 깜빡깜빡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수가 벨이라는 공간에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추가 사항이긴 한데, 인풋이라는 키워드 뒤에 괄호가 있잖아요. 그 괄호 안에 어떤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유저가 터미널에서 입력하기 전에 그 텍스트가 먼저 출력돼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방금 부분은 문자를 입력받는 부분이었는데,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은 조금 달라요. 일단 저 이벨이라는 명령어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좀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천천히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저렇게 써야 숫자가 들어올 수 있구나, 우리가 쓴 건 문자열인데 문자열이 아니고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방식으로 쓰면 실제로 터미널에 보이는 건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이 인풋이라는 괄호 안에 그냥 비어서 써도 되지만 그 글귀를 넣어주면 그 글귀가 우리가 입력받기 바로 직전에 출력이 돼서 어떤 걸 입력해야 줘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은 코드를 통해 방금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제 코드에 보면 variable before라고 하는 공간이 있고 variable after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variable before에 숫자를 먼저 집어넣고 그 variable before를 after를 연산하는 데 쓰고 있네요. 이제 이걸 그림에서 보면 먼저 variable before라는 공간에 5.7이라는 수가 들어가고 variable before의 공간에 안에 있는 수를 불러와서 그 수와 2.7을 더해서 variable after라는 공간에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출력 예제에서 봤듯이 variable after 마이너스 0.5라고 하면 연산된 결과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결과는 터미널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7.8이라는 수가 나오게 되겠죠. 저 코드를 작성하면 결론은 이런 출력 화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코드는 입력하는 부분까지 같이 합친 코드인데, 이제 이벨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수를 입력을 받겠죠. 입력받은 수를
벨이라는 공간 안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수를 불러와서 4.6을 더한 걸 다시 그 공간에 저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림에서 이제 메모리상에 보면 먼저 벨이라는 공간에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수를 다시 불러와서 다른 수와 연산하고 그 공간에 다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에 있는 수를 다시 출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처음에 터미널 화면을 먼저 보면 이제 커서가 깜빡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5라는 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밑에 1.6이라는 수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램의 특징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세 부분으로 나눠봤고 그리고 각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하나씩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로서 프린트, 이퀄, 인풋을 배워봤어요. 보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셀닥족이었습니다.